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윤미라라고 합니다. 올해 63, 평범한 중년 여성이지만 제게 일어난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30년 동안 제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꺼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저는 매주 다니던 교회 앞에서 한 노숙자를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까칠한 수염, 그리고 지친 눈빛을 한 그는 교회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동전 좀 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노숙자의 목소리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길, 마음에 온기가 남아 있었던 탓일까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 돈을 건네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바랜 눈동자,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윤미 누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누나라고요?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30년 전에 누구신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키는 180cm는 넘어 보였지만 굽은 어깨와 마른 몸은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나, 저예요. 석진이. 석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 전 13살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제 동생 석진이. 석진아, 정말 너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동생이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 교회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니. 누나, 오랜만이에요. 석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동생, 제가 평생 찾고 싶었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석진이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석진이는 제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최근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절 찾고 있었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누나, 사실 제가 누나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온 것도. 석진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누나, 제가 사실 많이 아파요.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찾은 동생인데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니. 그래서 누나를 찾았어요. 떠나기 전에 그때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석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 내 30년 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 석진이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석진이의 가출.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일어났고 저는 19의 나이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죽음을 사고사로 결론 지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날 밤 폭우 속에 강가로 갔는지, 어머니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석진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그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사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봤어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당의 웅성거림,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고 석진이의 목소리만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실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석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석진이의 다음 말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뒤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남자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석진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가 죽였다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석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긁적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아래층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깼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계셨죠. 늘 그랬듯이요. 저는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석진이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으며 자랐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없던 이름을 외치며 어머니를 다그쳤어요. 정혜라고. 정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계단에 앉아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정혜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냐고, 왜 배신했냐고 다그치셨죠. 어머니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화가 나셨어요. 석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엌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칼끝을 어머니 목에 겨누셨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석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아버지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석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듯 했습니다. 칼이 아버지 가슴에 꽂혔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셨고 어머니와 그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때 두 사람이 제 존재를 알아챘어요. 저는 석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달려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아버지를 강가로 옮겼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하나둘 정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술에 취해 강가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장된 사고였던 겁니다. 그날 밤 이후 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시고 불안해하셨죠. 그리고 사흘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와 함께 떠난 거였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석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결국 어머니와 그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어요. 석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를 혼자 두고 떠난 것이 평생 후회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 혼자 남겨진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석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석진아, 그 남자 기억나니? 어떻게 생겼었어? 석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기억나는 특징이에요. 아, 그리고 손목에 시계 항상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왼쪽 눈 밑의 점, 비싼 시계.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였던 최 부장. 어릴 적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최 부장이었을까? 석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부장. 아버지 회사 다니던 분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혜 씨였어요? 아니, 정혜는 여자 이름이잖아. 최 부장은, 잠깐.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 부장의 이름이 최정우였습니다. 정혜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기억이 나요. 석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를 부를 때 정혜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부르던 것과 같은 이름으로요. 어머니의 본명이 정혜였던 걸까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 박미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이름은요. 그런데 정혜라니, 어머니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있었던 건가요? 석진아,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석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찾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작년에 찾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계셔? 부산이요. 해운대 근처에 살고 계세요. 최 부장이라는 그 남자와 함께요.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함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어요? 석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도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누나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석진이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거실에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최근 사진이었는데 누나와 낯선 남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뒤에 이 교회가 보였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것도 몰래. 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 30년이나 지났는데. 석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잖아요. 가난 말기예요. 의사는 석 달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누나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쓰신 편지예요. 제가 어머니 집에 갔을 때 훔쳐왔어요. 누나에게 쓴 편지인데 보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 3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석진아, 넌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왜 이렇게? 석진이의 누추한 모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했어요. 가출한 후 나쁜 사람들을 만났고 중독에 빠졌었죠. 몇 번이나 갱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데 너무 늦었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동생이 이런 삶을 살았다니. 모두 그날 밤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돌볼게. 석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누나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무슨 일? 석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그 남자를 만나러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싶어요. Part 2. 그날 밤, 저는 석진이를 근처 여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갑자기 동생을 소개할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에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변함없이 단정했습니다.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닿는다 해도 내가 읽을지 하지만 나는 써야만 했다. 내 딸에게 내가 그날 밤 이후 왜 사라졌는지 설명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사고였어. 정우최 부장은 날 구하러 온 거였어.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위협할 때 정우가 나타났지. 그가 칼을 빼앗으려다 벌어진 일이었어. 아무도 내 아버지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단다. 어머니의 설명은 석진이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최 부장이 그날 밤 우리 집에 온 걸까요? 미라야, 나에게는 비밀이 있었어. 내 본명은 김정혜란다. 나는 정호와 약혼한 사이였지. 하지만 그의 가족이 반대했고 우리 사이는 깨어졌어. 그 후 난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났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이 김정혜라니. 그리고 최 부장과 약혼했었다니. 하지만 정호는 날 잊지 못했나 봐. 우연히 내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하게 됐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지. 아마 내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됐나 봐. 그날 밤 술에 취해 나를 다그쳤으니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력, 어머니를 정혜라고 부른 이유. 사고 후 우리는 겁에 질렸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 정호가 날 찾아온 것도, 과거의 연인 관계도 모든 정황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도망쳤어. 어머니는 계속 글을 이어갔습니다. 석진이를 데려가려 했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어. 며칠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지. 그래서 더 무서웠어. 미라, 너에게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19살의 너에게 살인자, 엄마라는 짐을 지울 수 없었어.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너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단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정우와 나는 부산으로 도망쳤어. 새 신분으로 조용히 살았지. 하지만 너희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 갉아먹었어. 매년 너희 생일마다 서울에 왔단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제가 알지 못했을 뿐 어머니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이젠 난 많이 늙었단다. 정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떠나기 전에 너에게 진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 이 편지도 보내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 쓰고 있어. 마지막 문장에서 어머니의 필체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해해. 단지 한 번만 안아보고 싶구나. 편지를 접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했던 시간이, 석진이를 찾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양부모 밑에서 자랑구하라고 알고 있던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야지, 어머님을 만나러. 그리고 석진 씨도 데려와야겠네. 남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석진이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석진이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저분이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짐도 다 가져가셨고요. 여관 주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부산, 어머니를 찾아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석진이를 근처 여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갑자기 동생을 소개할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에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변함없이 단정했습니다.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닿는다 해도 내가 읽을지 하지만 나는 써야만 했다. 내 딸에게 내가 그날 밤 이후 왜 사라졌는지 설명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사고였어. 정우최 부장은 날 구하러 온 거였어.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위협할 때 정우가 나타났지. 그가 칼을 빼앗으려다 벌어진 일이었어. 아무도 내 아버지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단다. 어머니의 설명은 석진이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최 부장이 그날 밤 우리 집에 온 걸까요? 미라야, 나에게는 비밀이 있었어. 내 본명은 김정혜란다. 나는 정호와 약혼한 사이였지. 하지만 그의 가족이 반대했고 우리 사이는 깨어졌어. 그 후 난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났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이 김정혜라니. 그리고 최 부장과 약혼했었다니. 하지만 정호는 날 잊지 못했나 봐. 우연히 내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하게 됐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지. 아마 내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됐나 봐. 그날 밤 술에 취해 나를 다그쳤으니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력, 어머니를 정혜라고 부른 이유. 사고 후 우리는 겁에 질렸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 정호가 날 찾아온 것도, 과거의 연인 관계도 모든 정황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도망쳤어. 어머니는 계속 글을 이어갔습니다. 석진이를 데려가려 했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어. 며칠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지. 그래서 더 무서웠어. 미라, 너에게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19살의 너에게 살인자, 엄마라는 짐을 지울 수 없었어.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너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단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정우와 나는 부산으로 도망쳤어. 새 신분으로 조용히 살았지. 하지만 너희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 갉아먹었어. 매년 너희 생일마다 서울에 왔단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제가 알지 못했을 뿐 어머니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이젠 난 많이 늙었단다. 정우도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떠나기 전에 너에게 진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 이 편지도 보내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 쓰고 있어. 마지막 문장에서 어머니의 필체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해해. 단지 한 번만 안아보고 싶구나. 편지를 접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했던 시간이, 석진이를 찾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양부모 밑에서 자랑고아라고 알고 있던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야지, 어머님을 만나러. 그리고 석진 씨도 데려와야겠네. 남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석진이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석진이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저분이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짐도 다 가져가셨고요. 여관 주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부산, 어머니를 찾아간 걸까요? 부산행 KTX를 타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석진이가 남긴 메모지에는 어머니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바다 아파트 103동 1502호. 그곳으로 먼저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따스함, 석진이와 놀던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밤. 석진아, 제발 어리석은 짓만 하지 말아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석진이가 어머니와 최 부장을 찾아간 이유가 용서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아파트 앞에는 경찰차 2대와 구급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나요? 경비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103동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노부부 집에 들어온 강도가 있었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02호를 물어보려던 순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2명의 노인, 그리고 1명의 젊은 남자. 석진아, 저는 달려갔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저기 어머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들것 위에 석진이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노부부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김정혜 씨와 최정우 씨의 가족이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김정혜라는 어머니의 본명을 듣는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미라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괜찮은가요? 경찰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분 다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그리고 침입자로 보이는 청년도 상태가 위중합니다. 침입자라니요? 그건 제 동생 석진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가슴에 자상을 입었고 최 부장은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석진이는 병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에 자상을 입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찰 조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의 사건, 석진이와의 재회, 어머니의 편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석진 씨는 실종됐던 동생이고
김정혜 씨와 최정우 씨는 30년 전 살인 사건의 관련자였다는 거군요. 경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로 보아 석진 씨가 침입해서 부부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복잡하네요. 모두 깨어나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진이가 어머니를 공격했다고요? 어제만 해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밤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내일 아침 기차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중하지만 안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최 부장은 아직 수술 중이었고 석진이는 수술은 끝났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으셨지만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기억 속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 흰 머리카락, 하지만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라예요. 30년 만이네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라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인가? 난 매일 너를 꿈에서 봤단다.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미라구나. 내 딸.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석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어머니를? 어머니의 표정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석진이가 어제 찾아왔어. 처음에는 몰라봤지. 너무 변해서.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는 순간 난 알아봤어. 내 아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가기 힘든 듯했지만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서로를 안았어. 정우도 석진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가족이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으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석진이가 어머니를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석진이가 달라졌어. 정혜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변하더라. 그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정우를 위협했어. 마치 그날 밤처럼, 마치 아버지가 석진이의 몸을 빌린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진이가 아버지의 행동을 재현한 건가요? 그때 정우가 석진이를 말리려고 했고 실랑이가 벌어졌어. 난 둘을 말리려다가 석진이의 칼에 어머니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석진이의 칼이 꽂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쓰러지는 순간 석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 방금 전까지 증오로 가득 찬 눈이었는데 갑자기 맑아진 거야. 그러더니 자신이 한 일을 보고 충격받은 듯 스스로 복부에 칼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석진이는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30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폭발한 건가요? 미라야, 석진이는 어떻게 됐니?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의식이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내 탓이야, 모두 내 잘못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미라야, 내가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경찰에 말했더라면, 너희를 두고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석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너희 생각에 잠 모질었단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너무 보고 싶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면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석진이도 곧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 가족도 만나세요. 남편과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석진 씨가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석진이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석진아. 그의 이름을 부르자 석진이가 천천히 눈을 돌렸습니다. 누나.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랬어? 어제는 용서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석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제외하고 기뻐했던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쳤다고? 내가 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난 정말 용서하려고 했는데. 석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석진아. 어머니도 너를 원망하지 않아. 모두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누나. 이건 내 안의 악마 때문이에요. 석진이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난 그날 밤에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장면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왜곡됐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와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변해갔어요. 석진이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증오가 내 삶을 망쳤어요. 약물에 빠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석진이는 자신의 상처투성이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약물 주사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분이 나를 반겨주시는 모습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가 그동안 품었던 증오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최근에 약을 끊으면서 환각 증세가 심해졌어요. 의사는 약물로 인한 정신장애라고 했죠. 가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게 복수하라고 속삭이는. 석진이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그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의사가 말한 석진이의 병명은 약물 유발성 정신병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장애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 트라우마와 결합해 더 복잡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고려해 석진이를 체포하지 않았지만 치료가 끝나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 부장도 의식을 찾았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최 부장은 서로의 병실을 오가며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30년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와 최 부장을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석진이는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회는 어색했지만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존중했고 아이들은 새로 생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특히 막내 지수는 어머니를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어머니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내 아버지에 대해 미안하구나. 그날 밤 일은 정말 사고였어. 하지만 도망친 것은 내 잘못이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교회 사진을 집에 두셨나요? 저를 감시하려고 했던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란다. 그건 기도하기 위해서였어. 매일 내가 다니는 교회 사진을 보며 내 행복을 빌었단다. 직접 그 교회에 가볼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길 바랐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미라야, 내 동생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석진이는 우리의 실수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석진이는 제 동생이에요. 이제부터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거예요.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석진이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재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주 석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를 만나기 꺼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3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 모든 것을. 누나, 어머니와 최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석진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셔.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셨어. 석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식이요? 두 분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으셨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됐으니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하셨어. 석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두 분이 화해하고 더 행복해지시다니. 내 덕분이야, 석진아. 제 덕분이요? 제가 오히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흩어져 있었을 거야. 내가 그날 교회 앞에서 날 부르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홀로 살아갔겠지. 어머니와 최 아저씨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석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석진아, 결혼식에 와줄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석진이는 망설였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머니는 널 원망하지 않아. 이해하고 용서하셨어. 최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석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교회에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흰 원피스를 입고 최 부장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두 분 모두 긴장한 듯 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석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석진아. 모두 너를 반겨. 결혼식이 끝나고 간소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최 부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석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얼마나 힘들었니? 석진이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짓을. 쉿. 이제 그만.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석진이는 재활센터에서 나와 저희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센터에서 배운 목공 기술로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아직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최 부장은 해운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정착했고 매주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따스한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교회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석진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남자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남자가 누나를 누나라고 불렀다는 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됐어요. 마치 하늘이 계획한 것처럼요. 어머니가 석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우리의 30년 이별도, 그리고 지금의 재회도. 최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함께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어머니와 최 부장, 그리고 석진이까지 제 가족이 완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미라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30년 전처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내가 우리를 모두 다시 하나로 묶어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특히 석진이가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석진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어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석진아,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이제 두 사람은 마치 친부자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글쎄요, 공방을 더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처럼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모두가 석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석진아. 남편이 격려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 석진이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봄날 교회 앞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최 부장은 여행을 계획했고 석진이는 재활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석진이의 공방은 이제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나무 작품들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가족 테이블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테이블은 특별해. 석진이가 새로 만든 테이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담았어. 각 조각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지. 테이블의 다리 하나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하나에는 어머니와 최 부장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석진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거실에 놓을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최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의 중심이 될 테이블이군. 석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해 가을, 석진이는 재활센터에서 만난 여성 상담사 수진 씨와 약혼했습니다. 수진 씨는 석진이의 회복을 도왔던 상담사였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누나,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석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제 과거가 늘 걱정돼요. 제가 행복해도 될지. 저는 석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진아, 내 과거는 이제 과거야.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 날, 석진이는 긴장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석진이를 꼭 안아주었고 최 부장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새 출발이다, 석진아. 최 부장의 말에 석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처음으로 석진이가 최 부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최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석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석진이가 만든 테이블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위로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건배합시다.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교회 앞에서 석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